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아니더라도 선전 나오면 거기 클릭을 해주셔서 네, 그러면 또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보면은 기사들 많이 찾아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좀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짧은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주변에서 많이 또 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양은 응원을 받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하나 이렇게 딱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되게 짧게 그 얘기만 하려고 오늘 마음이 바뀌었고요. 제가 찾아놓은 기사들은 이제 내일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한 번 하나도 안 했어요. 한 장 읽었어요. 한 장. 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전자책을 읽어도 되는데 굉장히 게으르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꺼운 책이 오면 시작해볼까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딴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지도를 보면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제가 취미가 지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때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캐나다가 있고 뭐 우리가 있는 뭐 밴쿠버,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보시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역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캐나다에 살면 역시 밴쿠버하고 토론토일 수밖에 없구나, 진짜. 왜냐면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항구 도시가 뭐 샌프란시스코나 LA나 그리고 샌디에고나 뭐 이 여변 항구 도시가 여긴 뭐 오리곤주나 이런데 어디는 잘 모르겠는데 뭐 시애틀도 있고요. 포틀랜드도 가능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도시가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서부 쪽은 밴쿠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밴쿠버는 제가 볼 땐 캐나다가 망하더라도 밴쿠버는 산다. 캐나다 망하더라도 토론토는 산다. 토론토도 항구 도시긴 해요. 여기 강으로 이어져 있고요. 옛날에 몰랐는데 시카고에서도 보니까 페리를 타면, 저는 몰랐는데 페리를 타면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이제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예전에는 허드슨 베이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도 연결되는 데가 위니펙에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았었는데 근데 요즘 너무 머니까 이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토론토 같은 동부에는 토론토, 그죠? 그리고 서부에는 캐나다밖에 없구나. 여기 통과하지 않은 곳에는 캐나다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다 항구 도시가 없고요. 정말 작은 촌동네들, 작은 동네들, 여기 길도 없습니다. 보면은 다 페리,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페리가 아닌 곳은 여기 작은 마을들 있잖아요. 여기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인데 유튜브 보니까 여기서 페리를 타고 끝까지 막 가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비행기 값보다 훨씬 더 비싼 페리 값을 내고 이 북쪽까지 쭉 올라갈 수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작은 페리들인, 큰 페리는 아니고. 그래서 밴쿠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면 재밌는 게, 밴쿠버가 발전을 한 계기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실 밴쿠버가 발전해도 미국의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작은 규모의 도시잖아요. 근데 밴쿠버가 본격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이 있는데, 전 예전에 이걸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태평양이 세계 중심으로 크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뭐 소위 말하는 뭐 아시아의 뭐 그런 뭐 삼룡 무슨 용도 있었잖아요. 뭐 용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나라가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인디아도 있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때 맞춰서 발전했겠지. 그것도 맞긴 하는데, 실제로는 밴쿠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은 되게 의외이긴 했어요. 저도 그 자료를 읽고 나서는 밴쿠버가 성장을 한 배경은 파나마 운하가 뚫린 이후부터 밴쿠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류의 어떤 중심이었던 거는 이제 태평양이 막 뜨기 시작한 건 불과 막 20년도 안 되는 시기고, 그죠? 그 여전히 많은 물류는 유럽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 오일이든 뭐 목재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기 막 기차로 실어서 날라서
토론토까지 가가지고 이제 배로 날랐던 거죠. 근데 그게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기차나 육지 운송은 많이 듭니다. 근데 파나마 운하가 뚫리니까 일단은 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의 뭐 광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을 밴쿠버로 보내서 밴쿠버에서 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가는 게 더 간편하고 그리고 물류비가 적게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항구 도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물론 아시아 국가, 이거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제너럴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의외로 밴쿠버가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은 파나마 운하였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유럽 중심이었던 얘기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더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밴쿠버는 아마 더 그런 항구 도시로서, 어떻게 밴쿠버 서부의 유일한 항구 도시로서 그런 명성은, 그런 어떤 로케이션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밴쿠버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막혀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냥 쭉 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밴쿠버, 버나비, 뭐 코키틀람, 서리, 랭리 이런 식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개발을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이는 뭐 랭리 이제 타운십 구간 동네도 많이 발전할 테고 그게 아보츠폴도 이어지겠죠. 나중에 되면 그게 또 칠리아까지 이어게 됐지만 이제 굉장히 좀 먼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 일본 도로 시트레인 개발되면서 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밴쿠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오늘 자료 많이 찾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 버짓을 생각해보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사면 된다고. 내가 서리가 너무 싫어. 참고로 저는 서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죽어도 서리는 싫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내가 서리는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내 버짓을 보고 살 수 있으면 뭐 상급지 밴쿠버, 버나비 쭉 코키틀람 쭉 따라 사면 됩니다. 내 버짓이 안 된다. 그럼 외곽을 사야 되는데 그냥 맞춰서 살면 되지. 언제 가격이 오를까? 순차적으로 올라오겠죠. 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게 또 거기 좀 변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뭐 꽤 얘기한 것 같아요. 버나비란다. 밴쿠버는 지도 놓고 봤을 때 밴쿠버밖에 없다. 동부는 또 토론토밖에 없다. 그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오면 밴쿠버는 밴쿠버의 역할을 더 크게 할 것 같다. 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켰습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또 나갔다 오니까 비가 또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서 날씨가 좀 더 싸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